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우리 둘 다 하얀색 옷 입고 되게 오늘 착하게 왔네. 네. 오늘 컨디션 내가 요즘 알았어요. 월요일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월요일날 일정을 잡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가 일요일날 회사 나와서 그랬던 거야. 일요일날 왜 회사를 나왔냐면 아니 그 기고문 쓸 거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써놓고서 까먹고 있었던 거야. 저녁에 알았어. 저녁에. 마감이 언제까지셨는데? 월요일 아침. 그랬는데 우리 글 쓸 때 이렇게 뭐 이거저거 인용해야 되잖아요. 부채를. 네. 집에 없는 거야. 알고 봤다. 그래서 아이씨 회사를 나왔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또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해야지. 딱 왔는데 밥부터 먹자.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 먹고 치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막 갔는데 시작을 안 하는 거야. 길도 다 막아놨어. 신영증권 그 사거리를 아침 10시부터 막았었다 하더라고. 근데 딱 거기 그 연포탕 집이 있는데 내가 개운하게 먹고 시작해야지 갔는데 가게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길 막아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열어봐서 옆에 딱 카페를 봤더니 정유미가 있는 거야. 정유미. 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이쪽 갔다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촬영했나 보네요. 웃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홍대 앞에 삼진제약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술 많이 먹을 때도 있었어 제가. 그래서 술을 정말 엄청 먹고서 대리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정유미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키가 너무 적어 보여. 그러니까 어두운데 뭐 가로등 밑에 찍고 있었던 건 삼진제약 앞이었어요. 내가 선명해. 취했지 않았어 그날. 그래서 대리 아저씨한테 아저씨 돈을 더 드리 잠깐 쓰시죠. 데려가지고 또 그걸 쳐다보고 갔던 사람이야. 근데 정유미 팬이세요? 정유미 아니 그게 아니라 박중훈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정유미인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박중훈이 건달이고 정유미가 취업하려는 한때 되게 또 하나 제가 홍상수 감독 좋아하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에도 정유미가 씨가 나온 게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했는데 하여튼 그날 봤더니 정유미 씨가 옛날에 되게 왜소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 되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 썼던 게 뭐였냐면 그 테이퍼링 뭐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와서 옛날 파일을 딱 열었는데 내가 이번에 알았어. 내가 옛날에 기록을 해둔 거야. 얼마나 한심한 예측이 얼마나 빗나가느냐를 2014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했어요. 버네키가. 그래서 내가 할 때 별거 아니다. 이제 곧 후퇴할 것이다. 6월에 한마디 더 했더라고 버네키가.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 이제 6월에. 맞아. 그래서 5월에 말을 했었어. 6월에 한 번 더 얘기했더니 빵 하고 1.6이었는데 금리가 3%까지 9월까지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그때 뭐 혼자 글을 적어놓고서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뭘 했냐면 드디어 금리 상승기가 시작됐다. 쓰면서 내가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구나 막 이랬는데 야 이거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항상 역사는 패턴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아침에 저 최강욱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하긴 했어요. 테이퍼링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QE라는 개념도 없었고 테이퍼링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조사 약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과 지금을 완전히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지금 중국이 이런 액션을 하냐는 거지. 그때 당했거든. 네, 맞죠. 그때 가만히 앉아서 중국이 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 아니 나 긴축으로 줄일게. 그대로 그때 보니까 3% 미국 국채 나오니까 다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많은 나라들이 위기로 가고 미국만 좋았다니까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은 선제적으로 너희들 또 그러려고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서 난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런 액션 그래서 나는 의외로 한국은행이 다르게 액션할 수도 있다 봐요. 어떻게? 난 좀 우리는 약간 긴축적으로 갈 수도. 이거는 뭐 채권쟁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어제 밥 먹으면서 했단 말이야. 되게 재밌어하더라고. 막 우리 원래 주식쟁이들이 이런 얘기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재밌어하거든. 내가 뭐 테이퍼링 어쩌고 했더니 와 형 되게 똑똑해 보인다 막 그랬는데 농담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장이 올라가는 장도 뭐 저희가 뭐 좀 시장을 좀 주춤할 거로 봤는데 안 오니까 저희들도 요새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잖아. 알지? 내가 당신들 회의 많이 하지 요즘. 그렇죠. 내가 신중원 불러가지고 중호야
좀 어떻게 할까 뭐 하는데 우리가 보는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꽤 오랫동안 뭐 신중호 팀장이랑 나랑 오랫동안 호흡 맞춰온 네. 친구들이니까 보는 데이터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 그걸 보면 좀 그렇고 시장 분위기는 뭐 좀 다르고 여하튼 오늘 한국 GDP가 나왔는데 대통령님도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잘 나왔죠. 서프라이즈죠. 그쵸. 일단 예상치보다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 오늘 하이스도 잘 나왔고 다른데 잘 나온 다음에 어떨지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채권 시장만 보고 얘기하자면 사실상 1분기 GDP가 좋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수치에 대한 뭐 레벨에 대한 뭐 예상도 있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시장 어제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조금 강하게 조금 움직였던 이유는 좋아질 거라는 걸 이미 반영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뭐든지 네. 기지코스 빼딱 꼼벌리 코스타리가 했던 기정사실화가 네. 우리가 확인이 하우스뷰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상황이 혹시 온 건가? 실적도 경기도.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우리 자료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1분기 GDP부터 얘기합시다. 네, 어제 이제 한국 GDP가 발표가 됐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는 숫자 나왔다. 잘 나왔죠. 잘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QOQ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1.6% 상승을 했고요. YOY로 봤을 때는 1.8%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각각 1.0%, 1.1%였던 점을 고려하면은 시장 컨센서스 좀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고,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림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성장 기호들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딱 네. 보면 수출이 아니라 소비로 해온 거잖아. 그죠. 이번 분기는 그랬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일단은 좀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 부분을 봤을 때 민간이 확실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민간 소비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기여도로 전환이 됐고요. 플러스에서 또 설비 투자 역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개선됐다라고 이제 이번 1분기 GDP를 설명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순수출 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라고 이제 어제 한국은행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는 일단 순수출은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수출의 기여도보다 수입의 기여도가 좀 좋았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수입의 기여도가 왜 좋아졌냐라고 봤을 때는 뭐 소비라든지 투자 부분이 좋아지면서 수입을 많이 해서 기여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해석할 수 있지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출 기여도는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 자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더 좋았다면 플러스였을 텐데. 결론은 수입보다 수출이 그렇죠. 더 나왔으면 되는데 그만큼 안 나온 거니까. 네. 어제 딱 나왔을 때 이 얘기를 우리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엄청난 좋다 하는데 이거 뭐지 하는 마음들이 어제 좀 들졌죠. 네, 사실. 맞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뭐 서프라이즈 나온 거 좋다.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만은 아니지만 이제 4, 5월 되면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출 YOY로 둔화 점점 시작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시작될 거고요. 기저효과가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질 이제 거고요. 5월 기점으로 수출 증가율은 꺾였다. 떨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고용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지표 제가 매번 자료를 쓰긴 하지만 아직까지 고용 회복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때문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은행 이제 고용 회복이 돼서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고 약간 이런 선순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제 말한 것 중에서 고용 여건이 개선이 되고 있다, 뭐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가계 소득에서 이제 그런 일자리로 이제 임금을 통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이전 소득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고 이제 고용 여건 개선되는 것 역시도 이제 정부 일자리 사업 같은 약간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GDP를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조금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딱 이 시점까지만 해석하면 어제 네. 우리 GDP를 보면서 그냥 기사들이나 이제 그냥 좀 더 우리가 이제 뜯어봤을 때는 하여튼 소비 쪽 관련주들은
좀 더 버티겠구나. 근데 주식으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해? QOQ로 봤을 때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난 4분기를 봤을 때 그 3차 확산이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가 또 반영이 됐고요, 1분기에.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이제 1월에 또 설 연휴, 뭐 2월에 있었지만 설 연휴가 있어서 아무튼 그러한 또 소비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가 작년에 폭우가 왔었어요. 네. 비가 정말 우리가 기억이 사람이 바로 까먹어서 그렇지. 최장기간 장마였죠. 그때. 최장기간 장마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소비 기저 효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있죠. 왜냐면 그때 다 밖에 못 나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어제 갑자기 술자리 얘기해서 좀 그런데 술자리에서 막 이런 얘기했더니 내가 나보러 형 뭐 주식 원래 종목만 보는 친구들이어서 어제 나보러 연태고량주에 먹고 있었는데 연태고량주도 맛있었지만 하여튼 애들이 이거 얘기 순수출 딱 얘기했더니 네. 와 내 취한 상태에서 와 말더니 내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건설주가 가는 거야 얘들아 뭐 어쩌죠 했는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되게 진지한 술자리였어요. 처음에는 정유미 얘기 똑같이 했었더니 네. 정유미 이쁘냐 그래가지고 예쁘다 했더니 다들 이제 막 자기는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좋아하고 와서 아무 상관이 없다. 예쁘죠. 죄송해요. 아니요.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비 쪽이 계속해서 나는 소비 쪽 관련주들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이 있거든.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이게 향후에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사실 소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밖에 없어 지금. 네, 이제 뭐 수출은 그러니까 뭐 플러스긴 하지만 둔화될 거고. 왜냐하면 쇼티지들이 약간 해소되는 시그널만 나오면 그게 이제 논의들이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또 1분기에 이제 2월 15일부터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영업 제한 조치도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플러스 이제 민간 소비 부분에 플러스로 작용을 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부분에 조금 좀 숨통을 튀게 하는 좀 요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민간 소비가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근에 근데 500명대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700명대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안도감이 있긴 하지만 그걸 여전히 얘기할 때는 하는 높고. 말이 있어요. 걸려본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분 들었어요. 서원이 실명 그래도 미안한데 서원이한테도 들었고 네. 어제 그 중에 자기 네. 바로 가족이 걸렸었는데 네. 다들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이레놀 먹고 버티면 나는 거라는 거야. 건강한 면역력이 좋은 상태면. 아니, 심해지면 병원을 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걸리면은 저거구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저같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혈압이 끓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막 이게 사람들이 사망자 수가 크게 안 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정부에서는 확진자 수 자체를 두고 조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단계 자체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가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태 연장이 되면은 아무튼간에 뭐 자영업자든 우리가 소비를 하는 소비자든 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뭐 영업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아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백신이 거죠. 계속 보급되고 있어. 미국 여름이면은 거의 70%까지 될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되면 그러겠군요. 테이퍼링 얘기 나올 것 같아 나는. 미국 되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뭐 하도 이렇게 난리치지만 내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결국은 주사 맞을 수 있겠지 뭐. 나는 사실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별로 맞기 싫은데 뭐 저렇게 난리를 치니 뭐 내년에까지 OECD 국가들은 웬만한 일상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년에요? 내년이면 뭐 그러니까 마스크는 쓰겠지만 미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우리 주할모 PD도 어제도 술 먹고 지금 뭐 어제도 2병 먹었다 해서 개인당 2명 먹었다고 하더라고 또. 그런데 술집 가면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많죠. 끄덕이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 얘기가 소비 상관없지만 여튼 너무 몰아가지 않을게요. 한국은행에서는 뭐래요?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수출,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설비 투자랑 수출이 올해 이제 경제를 견인을 할 거고 민간 소비는 약간 좀 부진할 거지만 그래도 뭐 개선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연초부터.
근데 뭐 지금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출 부분이 좀 이제 점점 회복세가 둔화가 될 거라는 점, 그게 가시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설비 투자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이쪽 부분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건설 투자 같은 부분도 뭐 정부 뭐 이런 정책들이나 뭐 또는 뭐 이런 주택을 뭐 착공하거나 뭐 이런 또 투자가 있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민간 소비는 뭐 전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약간 인식이 점점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심각함을 조금 이렇게 묻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나가서 술 마시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하니까 이제 고용만 좀 회복이 되면서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좀 올라와주는 그림 나오면은 소비 부분도 이제 좀 회복에 대한 시점은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회복되는 그림은 아직 그래도 기대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림 보면 요 그림 기여도 부분 그림이라던가 네. 페이지 보면 건설 기성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 그래놨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 페이지의 4번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이제 4분기 기점을 100으로 놓고 지금 시점 레벨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설비 투자랑 민간 소비만 이제 지난 과거를 회복을 못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레벨로 따졌을 때 있잖아요. 뭐 GDP 금액,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온 건데 사실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정상적인 국가라면 매 분기 성장을 하는 것이 맞아요. 플러스든 뭐 숫자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 추세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레벨 자체를 비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이 회복됐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과거에 그려져 있던 추세선으로 빨리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자체는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림, 또 일부는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는 그림이지만 과거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생각했을 때 추세선으로 회복이 되려면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뭐 다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추세선을 놓고 그려보면은 아직 정상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GDP는 중요해가 데이터도 보시고 네. 뒤에 보면 한국은행 아까 우리 말 중에 녹여냈었는데 네. Q&A 부분이 적혀 있어요. 이 네. Q&A가 이거 보시면은 다 잘 정리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뭐 일본 올림픽 하겠어요 지금? 올림픽은 뭐 무관중으로 하든 지금 이제 입장을 완강하게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올림픽은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당초 이제 재작년부터 생각했던 경제 효과를 내기는 당연히 힘들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제 BOJ 이제 있었는데 이제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통화 정책적인 측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예상되던 결론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3월 BOJ에서 이미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BOJ에서 나왔던 좀 중요한 수정 요인을 써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원래 평균적으로 0%, 10년물 금리를 0%에 맞춰놓는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2%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생각하던 범위였는데 이거를 0.25%포인트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리면서 시장에서는 매파적이었다라고 분석했던 요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상승을 용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BOJ 입장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뭐 BOJ 총재나 뭐 이런 관계자 입장은 오히려 좀 유연성 있게 정책을 가져가기 위한 거였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거 말고 이제 미투 연속 지정가 오퍼레이션 도입 이걸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고채 단순 매입이나 뭐 또는 뭐 그런 뭐 자산 매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YCC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느 수준의 금리를 타겟을 해서 이제 그 가격을 동일하게 해서 채권을 매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정책 이제 금리 이제를 좀 더 견고하게 목표하는 바를 견고하게 가져가기 위한 좀 보조 수단이었다라는 거고요. 통화 정책의 역사를 보면 일본이 먼저 한 게 많죠. 네네. 양적 그렇죠. 완화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거. 이번에 YCC적인 기능 이것도 거의 일본이 먼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가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달러와는 너무나 글로벌한 느낌이 있는 거고요. 엔화는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또 인식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좋았던 국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시험적인 시도적인 뭔가 정책을 펴도 자금들이 그렇게 우르르 나가는 것도 아닌 느낌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피는 것 같고요. 일본 국민들이 일단 미국, 일본 내에 많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얘네가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200%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터져. 많잖아요. 그래서 안 맞아요. 터진다. 그래서 안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보수적인 국가긴 하지만 그만큼 정책을 이렇게 좀 획기적인 걸 펴도 그렇게 대외적인 뭔가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자산 매입 측면에서도 제가 좀 연간 매입 그 기존 규정했던 매입 규모를 없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랬어요. 시장에서 그럼 ETF 매입 안 하겠다는 거냐라는 또 해석을 했어서 저도 근데 BOJ는 그랬죠. 아니죠. 그 ETF 가격이 급락을 하거나 뭐 시장이 불안정했을 때 또 많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 1월인가부터 쭉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이 수익 악화 구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BOJ는. 그래서 여기 기타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대출 촉진 불이 제도라 해가지고 은행들의 그 대출 평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가를 함으로써 시장에서는 원래 BOJ가 할 수 있었던 정책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건 사실 가능성을 크게 안 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도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향후에 BOJ가 금리를 인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판단을 해서 3월달에 좀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달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는 게 시장 컨센이었고요. 그래서 결론대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4월달에는 경제 성장률 같이 발표가 됐는데 기존 1월달 대비해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외 수요가 뭐 좋아지는 그림에서 일본 국내 수주도 좋아지고 뭐 그런 투자도 좋아지고 이 반도체나 이 IT 부분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수출 이런 부분이 투자도 좋아지고 하면서 성장률 전망 조정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반면에 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은 구로다 총재 못다 이룰 꿈 물가거든요. 못다 이룰 꿈이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구로다 총재 너무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아, 네. 야, 왜냐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인데? 네, 자, BOJ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구로다 총재 임기가 2023년 4월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어제 발표된 거 보시면은 2021, 2022, 2023년도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BOJ가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2%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그게 목표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거다라는 입장인데,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도 많이 받는 질문이겠지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2% 목표 수준을 낮출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BOJ 구로다 총재는 없다, 이거를 하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라는 그 목표 물가 달성을 BOJ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임기 기간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목표치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BOJ는 사실상 물가 달성을 위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좀 결론이 났어요, 저 스스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경제는 회복되겠지만 BOJ의 그 스탠스 자체가 비둘기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뭐 톤 조절을 할 수 있겠죠. 했던 뭐 대출 제도라든지 뭔가 다른 지원 제도들은 좀 걷어들일 수 있겠지만 스탠스 자체가 금리 인상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긴축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일본이 가장 늦을 생각이 것 같아요. 네, ECB도 그에 못지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중국은 액션을 하는 것 같고, 네. 캐나다야 뭐 저번부터 내비쳤던 거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그렇고, 큰 나라라고까지는 안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액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 같아요. 네. 이머징들은 금리 올릴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안 올리면 이제 따라가는 금리 못 따라가니까. 이머징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혹시 다른 건 모르지만 뭐 이머징 투자들 많이 해놓으시던 분들은 이머징 거 걷어가지고 중립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들어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미국만 너무 독주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에 어떻게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똑같이 반복은 안 되지만 교훈 하나 분명한 거는 미국만 좋아질 때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더라. 그거는 동의하시나요? 부정할 수가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크고요. 또 규모도 크고. 크고 달러화라는 또 기축 통화도 가지고. 나라도 미국채가 만약 어느 정도 와주면 미국채 사러 가지 뭐. 네. 지금 이게 그 다음 이제 그 금리 뭐 별거니 하겠지만 큰 자금들 입장에서는 네. 따박따박 장기적으로 10년짜리 그 금리가 들어오는 걸 포기할 수 없거든. 이렇게 말하면 안 와닿지만 큰 자금 운영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선택 맞아요.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고. 왜냐면 다른 요즘- 선진국 대비해서 금리 레벨 자체가 미국이 월등히 지금 높고 향후에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유럽 투자든 일본 투자든 환을 이제 뭐 환에 대한 위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금리 메리트 스프레드가 더 크거든요. 어쩔 수밖에 없이. 그래서 그 비용보다는 그 수익 이익이 더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미국채 갈 수밖에 없는. 당장은 부정- 파월이 이러고 있는 거죠. 아, 나 계속 너희들 돈 풀 거니까 걱정마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환경은 다 코스트 푸시예요. 지금 코스트 푸시로 하고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놀라는 게 그 여기서 가끔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던지지만 그 농담처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요새 뭐지 그 백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백이요? 이게 동그란 백이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있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조그만 백이 있어. 네. 하여튼 생전 그런 거 안 하다 우리 와이프가 뭘 샀어 조그만 것도. 그랬더니 그게 20만 원 올랐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불과 2주 나이에서 계속 가격이 올라오는 거야 지금 그 판매가가. 그래서 내가 넌 그건 또 뭘 그걸 알아보자 했더니 나 이거 테크라 이게 뭐 테크 고가 투자래. 거기, 내가 그 브랜드인가요? 진짜 내가 속으로 야뭐 샷댄 거긴가요? 샷댄. 몰라. 그것까지는 아닌 뭔데. 하여튼 근데 내가 놀란 게 지금 모든 상품이 올라가고 미술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더 무섭게 오르게 있어요. 원자재 가격들이야. 지금 최근에. 가격 내가 살다가 농산물 가격 보고 있다가 와 진짜 깜짝 놀래. 이게 지금 이 정도면 이건 그대로 주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코스트로 들어오는 거거든. 이게 코스트가 언제 들어오냐면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베스트하우스가 너희들 고집 피우냐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는 그냥 기업 이익 방향 보고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유동성이 힘이 세니까 이걸 다 극복하고 넘어갈 거냐. 근데 이게 그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포포라는 사람이 팔포포라고 안 어울리게 제가 철학자도 인용하니까 누가 되게 재수없어 할 수 있는데 칼포포가 했던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오면 그 해결책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 포포가 굉장히 그 반증 가능성을 여러 가지 중요한 거죠. 난 그 문장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해결책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걸. 그래서 정부 개입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걸 인용을 했던 거지만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돈을 많이 푼 것 같아. 너무 많이 풀어서 시장은 더 올라가고 정말 누구 말대로 4천 뭐 하면 우리가 나쁠 게 뭐 있어요. 증권사 입장에서 돈 버니까 나야 좋지. 난 보너스도 받고. 근데 이제 요즘 너무 투자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 내가 가끔 우리 애들마저도 내가 뭐 엄청 가정적이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제 원래 말투가 있다 보니까 말을 툭툭 던지고 애들도 툭툭 말하는 스타일인데 네. 아까 내가 그 은행주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둘째가 생략하던 주식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아빠 무슨 어떤 광고를 보더니 저거는 사회 공헌을 하니까 저런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도 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진짜 많이 대학교 1학년 애들이 학교도 안 가니까 맨날 불쌍해 죽겠는데 하여튼 입대를 5월 달에 조금씩 해요. 해병대를 드디어. 해병대요? 우리 와이프 벌써부터 울려고 그래 지금. 큰일 났어. 오케이.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군대 내가 지원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러 갑자기 아빠 군대 가기 전에 통장을 터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고 갈까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근데 친구들이 뭐 이러는 게 유행한다는 거야. 뭘 사놓고 10년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0년 뒤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 투자라는 게. 근데 쟤를 다들 쉽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많지? 에너지가 오늘 월요일에 비해서 낮아서. 좋네요. 그래요. 좋아요. 일본은 참 안 되는 나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많아요. 5페이지에 보시면은
확 긴급사태 조치가 다시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 18일에 21일부로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월 23일에 다시 또 재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을 보시면 도쿄, 교토부, 오사카부, 효구현 이렇게 좀 메인 약간 도시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다시 긴급사태 조치가 발령됐기 때문에 일단 얘네도 빨리 내수가 회복돼야 되고 소비가 회복돼야 되는 지금 구간이긴 한데 얘네들 보면은 또 그 지연 시점도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가면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일본의 뭐죠? 도쿄에 어시장 있잖아. 츠키시 어디시장이요? 초밥 먹고 싶다. 거기 초밥 맛있는 집 있는데 신선하죠 거기가. 거기 한 되게. 2시간 기다려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먹고 싶다가도 네. 이미 우리나라도 다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그렇죠. 맛있죠. 그보다 더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도 맞는 비행기 거야. 싹 그냥 그거 더 맛있는 걸로 사 먹는 게 그럼 좋지 그때 않을까. 가서 무슨 초밥에 그 뭐죠 덴푸라 덮밥 그것만 맛있죠.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나라 덴푸라 덮밥 맛있죠. 그러니까 없어서 못 뭐 먹죠. 굳이 갈 필요도 네.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미국식 아침 식사가 궁금하시면은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라고 그게 가로수길은 관례 파킹이 돼도 편하고 네. 이태원은 젊은 사람들 가면 좋은데 네. 딱 미국 아침 식사 똑같이 나오니까 오. 미국 여행 갔을 때 먹고 싶은 느낌 받으시면 가봐야겠네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가 8시부터 이름이 뭐라고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아, 모른단 말이야? 네, 처음 들어요. 저 그래? 아. 팬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가봐야겠어요. 나 마주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베이컨이 맛있어요. 아, 그래서 네, 베이컨을 항상 추가 주문을 해서 먹으시면 미국식 오리지널 베이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 이런 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욕하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했다고. 마무리 칩시다.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